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명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인데요. 이재마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이분이 누구실까라는 생각도 궁금해서 지난 시간에 여쭤봤었는데요. 이재마 선생님의 그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의학계에 충격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이재마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제일 오래 깊이 있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의학 쪽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네. 제가 저 의대 다닐 때 본과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서울에 이제 종로 서점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짜로 책을 이제 자주 보고 했는데 신간들을 네. 그때 우연찮게 이 책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네. 보게 돼서 사실 저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의학 교육에 있어서 많이 그 뭐라 하죠,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뭔가 정리도 잘 안 되고 그 암 치료에 대한 그 블록 강의를 이제 뭐 본과 4학년 때 듣고 했었는데 암에 대해서도 지금 이 우리 의학 수준이면은 과연 이 암을 정복이라 그러죠, 그죠? 네, 정복한다고 정복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당시에. 네. 유전자 이제 연구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의학사에 있어서 거의 초입 단계에 있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봐도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결정적인 그건 없는 것 같아.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그 의대 다닐 때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막 사회학 서적 이런 것도 읽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본론이란 책도 거의 한 20대 때부터 해갖고 거의 한 10년 동안 읽었죠. 네. 해서 왜 읽었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네. 그 밑바닥을 좀 정확히 알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게 있었죠. 제가 뭐 무슨 뭐 사회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그 자본론이라는 책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18세기, 19세기 그 서양 소설들 하고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 내용 밑바닥을 보면 뭐 하다못해 뭐 스탕달인가요? 적과 흑 뭐 그 서양 소설들하고 배경도 같고 어차피 네. 같고 하고 지은이의 그런 어떤 의지도 뭐 빛깔은 다르지만은 그 근본은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정도로 제가 그 진짜 터무니없는 그런 책까지 봤을 정도로 제가 그 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의사를 하다가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 정도였는데 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보고 막연하게 그 전에도 제가 한의학도 내가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었죠. 결정적이었고 네. 이 동의수세보원을 지으신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은 이제 이름 그 호화 이름에 그대로 이분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재마라고 할 때 그 제마는 제주도의 말인데 네. 이거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님인가 누군가 꿈을 꿨는데 제주도 말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마 그렇게 했다라고. 그다음에 동무라는 거는 그 동양할 때 그 네. 동쪽 동에다가 무는 무인할 때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이재마 선생님이 말하자면
서자로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 본격적인 그 과거는 볼 수 없었고 네. 해서 아마 무인으로 아마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셨는데 한 번은 뭐 감기인가 뭐가 들어서 네. 그 한의학 서적이나 이런 건 뭐 잘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죠? 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약을 지어봤답니다. 근데 안 들어. 네. 분명히 자기 증상과 똑같고 그 약재 구성도 똑같은데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걸 반복하다가 뭐를 느끼셨냐면 똑같은 그 증상이라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약이 달라야 된다는 거를 깨우치신 거죠. 네. 깨우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제약사라든가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이 글루타치올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고지혈증약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수치가 200이나 250이다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수치는 수치에 불과한 거. 그리고 네. 수치라는 것도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주변 환경 상태나 그다음에 시기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떤 수치 이상은 모두 고지혈증약을 먹어야 된다.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고혈압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쪽에서는 실책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어떤 시각,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5가지 무더기 중에 그 몸 형체에 관한 거, 그 안에 느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생각의 무더기가 있는데 네. 그 동의보감 수준에서는 이 생각의 무더기, 그러니까 느낌 여기까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단계 그 생각의 무더기 그러니까 성냄이나 탐욕이나 어떤 이게 동의수세본에서 말한 희노애락 이 수준에 들어가면은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이거는 동의수세본을 거치면서 이 한의학 쪽에서 좀 더 정립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의 그 한 과목인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희노애락이나 이런 생각의 무더기 쪽에서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암 치료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서양 의학이 왜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길을 네. 잃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 그 서양 철학이면 서양 철학, 서양 의학이면 서양 의학, 그 말머리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말머리. 그래서 제가 이제 말머리를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PD님께서는 그 이재마 선생님이나 동수세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한의학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책인지도 궁금해요. 전통 그 한의학 이론은 이제 되게 이제 음양오행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운육기라고 해서 그 음양오행의 그 돌아가는 이치, 네.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약물이면 약물, 그 다음에 침술이면 침술 이런 걸 다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 증상, 진단, 치료에 이렇게 걸쳐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세팅한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나요? 모듈화 시키거나 그렇죠. 어떤 정례화 시키는. 그렇죠. 그게 철저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한의학 철저히 돼 있고 거기에 이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의 이런 사상이나 네. 사상 이게 이제 첨가된 건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걸 또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상 이야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약물 치료, 네. 약물 치료에 조금 더 그 뭐라 그러죠 정보를 좀 이용하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네. 제가 바라는 그 우리가 몸을 그 정신과 몸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바람에 네. 이원화시키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한 몸이면 한 몸, 뭐 한 생각이면 한 생각 이렇게 묶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는 넓이라든가 네. 깊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많이 확장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꿰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에 좀 처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왜 저기 올림픽 얘기하다가 네. 저는 이제 뭐 그 레슬링을 아니면 유도 같은 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우리 저 PD 선생님께서 그 한판승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 한판승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로 꿰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딱 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와 그 순간 찰나에 모든 걸 이용해서 그죠? 네. 그 어떤 뭐 역학이면 역학,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 심리면 심리, 상대방이 일로 돌아갈 것이다, 절로 돌아갈 것이다. 그걸 하나에 탁 꿰는 게 한판승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뭐 기후 이변도 그렇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동의수세 보온의 그 정신이 다시 올바른 길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몸을 이루는 5가지 그 무더기 중에서 형체, 느낌, 그다음에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암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뭐 재발을 하든지 전이를 한다는 거는 이 우리 몸의 무더기에서 어디에 이제 속할 수 있냐면은 집착과 습관의 반복, 네. 지속. 이걸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왜 집착과 어떤 습관이 지속이 될까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든가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소홀해져. 존다고 하죠. 우리가 뭘 하다가 졸아. 그거는 네. 어떤 때 졸립죠, 근데?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 그렇죠. 네.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집중력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거를 뭘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게으르잖아. 그렇죠. 관심이 떨어지고 그죠? 네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눈을 감겠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졸음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습관 중에 집착과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들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뜸, 막 흥분한다 그러죠. 네. 흥분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게 될 거라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떤 게 찾아오죠? 실망과 좌절. 그렇죠. 네. 그게 후회가 찾아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졸음과 후회, 게으름과 들뜸 이런 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안 빠지려면은 결국은 이 내 몸을 이루는 그 주인공. 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그냥 아니면 뭐 껍질 아니면 껍데기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의 주인공은 얼이다. 네. 그 얼이 이제 우리 얼굴에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얼을 잘 알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어떤 집착과 습관에서 잘 안 빠지고. 네. 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다.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병이라든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할 때 이게 이제 습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약물을 뭐 함부로 복용하지 말라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습관을 돕기 때문에 뭐 함부로 복용하지 말라는 의미고 네. 급할 때는 뭐 복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정신과 병동에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최근에 급격히 는 그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악한 사람들이 병을 앓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선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병을 많이 앓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선한 무리가 생각하는 말머리가 있거든요. 네.
부모님한테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 그죠? 네. 그런 말머리들이 사실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때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있었으면은 거기에 안 빠져들 텐데. 네.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죠. 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희 우리 PD 선생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일이 화두였거든요.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사실은 통일이 화두였습니다. 우리 네. 민족의 측면에서만 볼 때는 화두인데 지금 보면은 이 말머리가 사실은 많이 깨졌죠. 네, 그죠? 그렇죠. 이제는 왠지 좀 각자 사는 게 편한 서로 피해만 주지 말자. 지금 북한도 보면은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이거는 일부 얘기겠지만은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밑에 그 대중들은 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어떤 이 통일의 화두가 지금 깨졌다는 거죠. 이 선한 무리들의 말머리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거는 어떤 기득권의 그 편의성상 제가 볼 때는 기득권들의 편의성상 기득권이라는 종교의 기득권도 있을 거고 정치의 기득권도 있을 거고 경제의 기득권도 있겠죠, 그죠? 네. 그 편의성상 선한 의지라는 이런 말머리가 저는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단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현재 자살률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아마 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듯이 아마 자살률도 제가 볼 때는 올라가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네. 보고 특히 세종시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잖아 명색이. 네. 그죠? 근데 세종시조차도 그 굴레에 지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은 그 나누고 베풀고 살피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체된 거죠.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선진국의 함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우리 흔히 중진국의 함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과거에 잘 살았던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물게 식민 지배를 경험을 했고 못 살던 나라에서 그리고 큰 거의 전 세계 대전급의 그런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서 네. 이렇게 기적과 같이 그 또 IMF 시기에 무너지지 않고 선진국까지 갔잖아, 그죠? 네. 선진국까지 갔는데 그 바탕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우리 나라만의 그런 그 말머리가 제대로 돼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말머리가 사실은 많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져서 어떤 이런 중한 질병들도 생기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자살률 1위 국가 이런 게 또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전부터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본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라는 측면 그런 것도 네. 있고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이게 이제 거기다가 저희들은 이제 선진국의 함정이라는 이런 이제 말을 이제 집어넣고 싶은데요. 이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은 이런 측면을 다 뭐라 그러죠?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네.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거는 하나의 까르마다. 네가 이미 지나온 그 업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앓고 있는 중병들 이런 걸 나을 수 있듯이
이거는 우리 의학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본 관점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암 치료는 보면은 알을 깬다 그러죠, 그죠? 알을 네. 깨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몸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몸 형체와 느낌과 생각과 어떤 의지, 그다음에 의식 이렇게 5가지의 그 어떤 큰 무더기로 어떤 허상이죠, 사실은. 네. 어떤 이런 무더기로 그 이루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몸을 계속 껍질을 벗겨 보면 사실은 세포막까지 나오겠죠, 그죠? 네. 세포막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핵막도 나오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유전자 DNA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전자가 또 나오겠죠. 사실은 지금 의학 수준이 이제 여기까지 간 건데, 그렇죠. DNA 수준, 그다음에 뭐 원자, 핵, 그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뭐 그다음 쿼크, 뭐 여기까지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몸에 우리 몸을 큰 알 껍질로 봤을 때 5가지 무더기가 있다고 봤는데, 자, 몸, 느낌, 생각,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의식 이렇게 있다고 봤는데 DNA까지 들어가도 저는 이거를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몸의 수준인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도 현미경으로 느낌을 볼 수 있나요? 그죠? 네. DNA에서 염색체에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거를 읽을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염색체는 이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정도잖아. 네.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죠? 각자 하나 근데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각자의 세포가?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세포 안에도 네.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그죠? 엽록체라든가, 네. 내 몸 바깥에 있던 것들이 다 지금 들어와 살고 있잖아, 그죠? 그 밖에 뭐 진짜 뭐 셀 수도 없는 그 미생물들이 또 있고, 그죠? 네. 균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해서 이 껍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결국 껍질밖에 안 보이니, 그러면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봐도 이 주인공인 얼도 보이지 않잖아, 그죠? 네.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얼이 빠지다 그런 얘기. 네. 그죠? 그리고 뭐 상대방을 좀 비하할 때는 뭐 이 얼 빠진 놈, 네. 그러기도 하고, 그죠? 뭐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네. 뭐 결의 얼, 뭐 이런 네. 말도 하고. 그렇죠. 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신 이렇게 그렇죠. 쉽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 빠졌다, 아니면 뭐 정신 나간 놈이구나, 네. 혼이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또 이 정신을 이렇게 좀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또 이게 다 또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또 저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야. 막 이렇게 뭐 정신 나갔다, 뭐 얼 빠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막 신명나다, 그죠? 뭐 좋은 노래 같이 막 집단적으로 뭐 춤도 추고 이러면서 막 신명나다, 네. 그러잖아, 그죠? 막 일어나잖아, 막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내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게 신이지, 정신. 네. 그죠? 그걸 우리가 신명나다. 신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거기다 밝을 명자를 붙여서, 그죠? 신명나다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명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신명 그러면은 신이 밝게 움직인다, 뭐 일어난다, 네. 깨어난다 이런 뜻인데 그 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얼도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신령 혼백 이렇게 이제 그 동의수세본에서도 이 그 정신이라든가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령 혼백으로 이렇게 나눈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막 폭우가 내리고
우리 저 PD님은 저기 대전에 서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막 천둥, 번개, 뭐 네. 폭우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네. 이 천둥, 번개, 폭우를 신령 혼백으로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려 보면, 네. 자, 번개는 신령 혼백 중에 뭐에 가까울까요? 신령 혼백. 번개요. 네. 100. 네. 그러니까요. 천둥은 0 정도. 느낌의. 네. 폭풍이요. 신령 혼백 중에 폭풍. 혼. 네. 맞아요. 백은 폭우. 백이 폭우요. 네. 네. 신은 번개. 네.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혼백이 서로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때 이제 옛날에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네. 백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얘기하면 혼은 양쪽, 그 백은 음쪽. 네. 그리고 이제 신령하고 혼백을 구분할 때는 신령은 좀 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 개념, 혼백은 그것보다 조금 형이하학 개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영혼은 곧 이 신하고 백을 뺀 영과 혼을 이렇게 합친 말인데, 이거 나름대로 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부터 그 말머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말머리를 강조하냐면, 말머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물이나 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이런 거를 바로 볼 줄 아는 네.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말머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국가가 나라가 있지만 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대통령이 말하자면 말머리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말머리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은 네.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백성들은 고생하고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4년마다 그죠? 투표를 하죠. 5년마다. 5년인가? 네. 5년마다 투표를 하죠. 네, 그렇죠. 이거 제 미국식이 이제 4년마다로 하는 거고요.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말머리라는 거는 이 길라잡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길라잡이를 보여줄 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아마 성경에도 아마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네.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말머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대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당뇨를 치료하고 고혈압을 치료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누가 치료하는 겁니까? 스스로. 그렇죠. 네. 스스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을 놓고 약을 먹었더니 어떤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착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나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 마지막에 본인의 마음이 잘못되면은 치료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함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